안녕하세요, 에이림입니다. 다시 제 수업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제 지식을 나눠드리는 일이 무척이나 즐겁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에서 생략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지루한 부분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코딩, 수학, 머신러닝 듣기만 해도 좀 지칩니다. 하지만 제 수업의 또 다른 목표는 재미입니다. 혹시 생활 코딩이라고 아시나요? 전 그 첫 번째 수업 소개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영상만 보면 진짜 피곤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게 오로라메시 같은 영상입니다. 심지어 강의하시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저도 생활 코딩 덕분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편안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위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인공지능 알고 하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큰 주제는 신경망에 대한 데이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텐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텐서는 모든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자료 구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벌써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텐서가 뭘까요?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블로그들을 보면 이 텐서 하나로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을 듯한 분량의 글자와 숫자, 그리고 영어인 듯 영어 아닌 듯한 기호들이 우리를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칼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인 것이 스칼라 텐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뒤에 텐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텐서를 붙인 이유는 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유튜브 화질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4부터 720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화질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 P를 잠깐만 텐서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114P는 스칼라 텐서고 스칼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숫자 혹은 차원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 114P로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화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그럼 다음으로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하나의 스칼라 텐서들이 여러 개가 모여 1차원 배열을 형성한 것입니다.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x에 5종류의 숫자들을 넣고 x를 호출하면 5가지 숫자가 들어있는 하나의 축이 출력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축, 1차원으로 구성된 축을 벡터 혹은 1차원 텐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텐서가 다시 나왔죠? 살짝 감이 오시나요? 그럼 여기서 축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직사각형 모양의 격자 모양 숫자판이 생성됩니다. 이 숫자판에는 행과 12개의 축이 있는데 2개의 축은 2개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행렬이라고 하고 또는 2차원 텐서라고 합니다. 자, 또다시 텐서가 등장하였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3차원부터는 좀 더 쉽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과는 다르게 이름부터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라고 부르며 숫자 표현은 숫자가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들 사진 파일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사진을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상단에 자세히를 클릭하시면 사진의 크기를 보실 수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은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표기를 생략한 것이 바로 색상입니다. 컬러 사진의 경우 R, G, B 3개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3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컬러 사진 한 장은 3차원 텐서 구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2장, 10장 그 이상인 경우 앞의 사진의 개수만큼 숫자가 붙어 4차원 텐서가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는 4차원 텐서 자료 구조형까지 다루지만 동영상을 다루는 경우에는 5차원 텐서까지 차원이 올라갑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초당 보여주는 화면 수인 프레임이 추가가 됩니다. 정리하면 결국 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자료 구조 형식입니다. 텐서플로우의 이름의 유래도 딥러닝 과정을 거치면서 텐서의 형식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다의 플로우로 썼다고 합니다. 감이 조금 잡히셨나요? 그럼 텐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배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을 하면서 미니 배치, 배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도 아주 쉽습니다. 배치는 소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 모델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곤란해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작은 소집단들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코드를 살펴보시면 트레인 이미지스에 대괄호로 접근을 하여 첫 번째부터 128개를 묶고 빈칸 쉼표, 빈칸 쉼표, 그리고 배치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학습 이미지의 첫 번째부터 128장까지를 하나의 소집단으로 문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쉼표 사이의 빈칸은 사진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사진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빈칸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신다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축을 배치축, 배치 차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배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배치는 빅데이터를 여러 집단으로 쪼개서 처리를 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텐서 모양 변경입니다. 제가 이전 수업에서 어레이 리쉐이프 함수를 통해 이미지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선 R은 열 중심으로 값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 출력을 하면은 열 중심으로 배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라스는 행 중심의 구문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레이 리쉐이프 함수를 사용한다면 결과값과 같이 행 중심의 결과가 산출되며 케라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어레이 리쉐이프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행렬을 전치시켜야 할 때가 있으실 텐데 이때는 t 함수를 사용한다면 아래의 코드처럼 쉽게 행렬을 전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R을 활용하여 딥러닝을 구축하기 전에 잠깐 지식 워밍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저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우지 않고 한 장의 커다란 퍼즐을 맞추기 위해 조각을 하나씩 붙여나가듯 지식과 코딩 스킬을 적절히 조화하여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게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제 수업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업데이트됩니다. 인공지능에 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제 메일과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알고 하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림이었습니다.